궁금한 게 있잖아요. 뉴노멀을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정말 돌아갈 수 없는가? 정말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가?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 과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치료제가 나오면 또 일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가령 우리가 이제 가을쯤에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그 해 유행할 것 같은 백신을 이제 그 바이러스의 종류들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전에 제작했던 그 백신을 맞고, 근데 이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해 또 백신을 맞고, 이게 이제 되풀이된 그런 상황. 이런 게 이제 보통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텐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정체를 모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 코로나19에 역시 통하는 그런 백신일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변종이 이 돌연변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통하지 않죠. 그럼 새로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요. 한 1년 정도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년 동안 또 전 세계인들이 이게 함께 보호돼야 하니까 백신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3년이 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마스크 없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히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전체가, 인류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어떤 상호 연대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삶이 가지 않게 되면 계속 이쪽에서 이제 바이러스 어느 정도 이렇게 진압이 됐는데 이쪽에서 다시 출몰을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돌고 돌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기후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는 기상이변, 우리한테 이제 요번에 장마, 폭우 이런 형태로 찾아왔지만 다른 지역엔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봄에 호주에서는 몇 달 동안 이 들불, 산불, 이게 이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꺼지지 않는 채 계속 번져 나갔어요. 왜 해안가 중심이냐면 호주는 중앙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여름, 가을,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그 무렵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굉장히 넓죠. 역시 이제 산불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아직 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닌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체의 원인이 지구가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5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까 김철 교수님 소개한 파리 협약이라든지 얼마 전에 성도 협약, 이런 것들이 이 기온을 더 이상, 지구의 기온을, 평균 기온을 올리지 말자. 근데 원인은 주 원인은 이제 온실가스,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한 배출하지 말고 뭔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평균 온도보다 한 1도에서 1.5도 정도 올라가고 나면 사람이 아픈 거죠. 미쳐요.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도에서 1.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물론 지구는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은 이제 함께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안가부터 점차 이 물에 잠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해안가나 강가에 있는 그 많은 문명의 핵심 이 대도시들이 다 잠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명은 그렇게 사그라들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른바 낙후된 지역들은 더 먼저 해안가 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살지 못하는 난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결국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막지 못하면 이제 50년 정도까지 벌어질 이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어떤 충격이 이 기후 위기의 어떤 전조, 그러니까 이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에 어떤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예측 수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서도 안 된다. 과거에 그 엄청난 빈부격차라든지 이거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그 후진국들 보면 질병이라든지 뭐 먹을 것도 없어서 저는 TV 볼 때 이 기아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달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국제기구라는 게 대표적으로 UN 같은 그런 기구나 아니면 각 개별 국가, 특히 부자 나라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어떤 현존하는 문제들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어떤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편의상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 정도 짧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 2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식민 통치,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지금도 걸핏하면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종류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자라는 게 이제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어떤 그 핵심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서구가 지배해 왔던 근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를 창출해야만 한다.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다. 우리가 꼭 풀어야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사실 올 여름에 저도 보내면서 이 가장 머릿속에 많았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해 좀 봤으면 좋겠다였어요. 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게 별로 가져온 마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지만 바닷가 가서 해수욕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우울하고 습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 날씨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기상학자들의 그렇죠.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상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느냐. 당장 제가 첫 번째 차는 휘발유였고 요즘 디젤인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내가 지금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일조하고 그래 내가 쓰는 이 차는 이게 마지막이야. 화석연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얼마 전에 또 하나 알게 된 게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탄소 방출하면은 자동차 배기가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장식 축산이라서
이 한꺼번에 공장식 축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대부분이 돼지, 소, 닭 이런 종류죠. 이걸 키우는 데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대략 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니까 좀 최소값을 하죠. 40%? 아, 그러면 거기서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날씨가 된다. 뭐 물에 잠기는 거 이런 거 떠나서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 이제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타는 것도 바꿔야 되고 바로 그게 이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